병사가 집안에 있는 칼을 사다가지고 와. 자고 있는 예비 신부를 찔러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 그걸 발견하고 예비 신랑이 나와가지고 이 군인하고 격투를 하다가 칼이 그 병사의 폐를 찔러서 죽었나 봐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울한 정당방위 모든 것. 뭐가 논란도 많고 너무 많아요. 네, 늘 기사를 봐도 언뜻 이해는 안 됐는데 또 보다 보면은 이해가 가던 사례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억울한 정당방위의 네. 판례가 혹시 있나요? 강원도 원주 도둑 정당방위 사건이라고 원주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60대에 조금 체격이 작은 아저씨였나 봐요. 이분이 밤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엄청 놀랐겠다. 근데 이 집 주인은 덩치가 좋은 20살짜리 남자애였는데 술을 마셔가지고 좀 취했었나 봐요. 도둑을 잡고 못 도망가게 때려서 눕힌 다음에 건조대를 가지고 머리나 배 이런 데를 계속 때려가지고 그대로 그냥 뇌사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나 봐요. 특수폭행, 특수상해 이쪽으로 갔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항소를 했겠죠. 2심에서 돌아가십니다. 공소 제기된 죄명이 바뀌어요. 상해치사. 거기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공릉동 살인사건이라고 공중파 SBS에서 방영까지 됐던 주제인데 현역 군인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취해서 새벽에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그 집이 결혼식을 한 달인가 두 달 앞둔 예비 부부가 아이고. 동거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 병사가 집안에 있는 칼을 사다가지고 와. 자고 있는 예비 신부를 찔러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아, 그걸 발견하고 예비 신랑이 나와가지고 이 군인하고 격투를 하다가 칼이 그 병사의 폐를 찔러서 죽었나 봐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 같다는 검찰의 판단에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후일담이 좀 더 있더라고요. 수사 단계에서도 과연 누가 누굴 죽인 거냐부터 이제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예비 신랑이 병사랑 자기 와이프를 둘 다 죽인 것도 아니냐는 가능성도 처음에는 염두를 뒀다고 아이고. 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이런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헌법 21조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적혀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요건이에요. 처음 문장 시작하는 게 현재.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점이 벗어나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부당한 침해여야 돼요. 정당한 침해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 번째는 방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상당성까지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운 겁니다. 쌍방폭행인 경우는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둘 다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처벌 받아도 너 처벌받게 할 거야라고 한 사람이 생각하면은 네. 그럼 둘 다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폭행죄로. 단순 폭행 경우에는 거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벌금형 전과에 남잖아요. 남습니다. 좀 더 때린 사람이 좀 더 많은 금액을 주겠네요. 자기도 합의를 받아야 되면 그거 주장하기 쉽지 않겠죠. 폭행에서 상해가 되려면 얼만큼 낮춰야 되나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때려가지고 멍들고 조금 긁히고 이 정도는 사실은 병원 안 가도 낫잖아요. 네. 그러면 상해가 아니에요. 2주 정도 나와야지 상해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해는 합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죄명도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 네,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불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근데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바로 사건 수사가 만약에 시작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서로 투닥투닥하고 좀 싸운 정도. 멍들고 그 주먹까지 정도면은 했다. 거의 쌍방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없거든요. 합의를 서로 하에하면은 입건도 안 시키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입건돼가지고 조사받고 피의자 신문 받는다 그러면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요. 변호사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중한 사건이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첫 조사에 들어가시는 게 정성입니다. 근데 합의라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체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한쪽이 여자라거나 이러면은 합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대리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도움 필요할 수도 있다. 오늘은 정당방위가 적용되거나 또 배척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폭행이나 상해의 차이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